2024년 고등학교 1학년 간담회 동명만을 위한 간담회고요. 동명간담회의 이름은 챌린징입니다. 챌린징. 저희가 가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동명의 프로그램의 이름이기도 하죠. 도전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잠시 뒤에 계속 말씀을 이어갈 거고요. 도전 동명여자고등학교의 간담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들이 첫째 신학부모님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얘가 둘째다. 예. 대부분 첫째이거나 하나이거나 이제 이러시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밑에 이제 동생이 있으실 수도 있고 외동이실 수도 있는데 교육개정안이 바뀐다는 얘기들을 계속 들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아니고 요 밑에 학년부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나 얘 하나고, 둘째는 또 뭐 이런 입시랑 약간 상관없는 다른 길로 갈 거고, 그래서 상관없고 안물안궁 교육개정안 바뀌는 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에러가 있어요. 오류가 있고요. 지금부터 왜 그러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요, 2022 교육개정안의 기차가 떠났는데 그 기차의 어느 칸에 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칸에 우리가 교육개정안의 마지막 배를 탄 게 아니고요. 이미 바뀐 교육개정안의 기차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3에 올라가는 애들, 고2에 올라가는 애들, 또 우리 딸내미들, 이 친구들도 그 기차에 타 있다는 인지가 필요해요. 왜 그러는지는 증거로 다 설명을 드릴 건데 굳이 이제 교육개정안의 어떤 차이를 인지를 좀 하자면은 실제로 우리 친구들은 2015 교육개정안 안에 들어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신이 9등급제로 상대평가하는 거 맞죠? 근데 이제 우리 동생들부터는 5등급제로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엄청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목은요. 고1 때는 모두가 다 전국에 있는 모든 고1들은 공통 과목을 공부를 해요.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2학년, 3학년 될 때 지금 우리의 친구들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할 건데 우리 동생들부터는 선택 과목들이 조금 더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융합 선택이라는 과목도 생기게 되죠. 자, 그리고 수능이 큰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수능 볼 때 조금 복잡한 막배에 있어요. 국어도 선택 과목을 해야 되고 수학도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동생들부터는 선택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고 문이과고 뭐고 간에 그냥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이 평가를 하겠다는 게 지금 중3 올라가는 애들부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여기 앉아 계실 때에는 동명 입학 싹 해가지고 1학년, 2학년 싹 이렇게 해가지고 수시로다가 이렇게 현역으로 보내시려는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가 뭐냐면은 정시 말고 학종이나 학생부 교과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지금 교육개정안은 지금 약간 와리가리 섞여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무 자르듯이 갑자기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페이지가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애들 대학을 잘 보내려면요. 또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또 입학해가지고 내신을 잘 보려면 또 수능도 잘 보려면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동명여고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묻지만 따지지 말고 그냥 공부해 이게 아니라 우리 학교 시험지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원서를 제대로 써서 대학의 어떤 시선으로 봤을 때 얘가 경쟁력 있는 아이가 된다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이 뭔지를 겁나 공부를 해야 돼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혹은 교과전형 대입의 전반적인 공부를요. 우리가 되게 집요하게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 전형을 제대로 이해해서 유리한 쪽으로 원서를 쓸 거잖아요. 그럼 이 페이지가 딱 그 기본적인 한 페이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학생들 중엔 때로는 수시와 정시를 설명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봅니다. 수시 정시가 뭐야 그러면은 대충은 아는데 설명은 못해. 그러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건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일단 수시는 우리가 5개 학기죠. 3학년 1학기까지의 학기. 그래서 고1 때 1, 2학기, 고2 때 1,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의
내신과 5개 학기의 생기부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8월 달에 이제 마감을 치고 원서를 쓰게 되는 게 수시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의 모든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2학기는 안 들어가요, 현역들은. 그러면 그때 원서를 쓰게 될 때 6장을 써요, 원서를. 이게 수시죠. 수시죠. 수시는 재수생을 위해서 열어놓은 창구예요? 현역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창구예요? 현역입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거고 우리가 이걸 밥그릇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수시에서 원서를 쓸 때 6장 쓴다 그랬는데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동명여고에서는 논술로 간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서부학원 전체를 봤을 때도 논술로 합격한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긴 하더라도 소수고 경쟁률이 미쳐 돌아가요. 기본적으로 뭐 35대 1, 78대 1, 200대 1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고 논술 자체는 사실상 재수생을 위해서 열어놓은 창구라고 해도 크게 바운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크게 컨설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동명여고라면 종합과 교과를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3, 3 혹은 뭐 4, 2 혹은 2, 4 이렇게 조합을 맞춰서 6장을 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입시 구조와 크게 다른 게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큰 변화가 있어요. 이미 이제 기차가 떠났다. 교육 개정안의 기차는 이미 출발했다. 내년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출발했다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과거의 교과와 종합은 확연하게 딱 구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교과는 내신을 점수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럼 동명여고 2등급, 예일여고 2등급, 선정 과중이고 뭐고 간에 2등급이면 똑같은 2등급. 2등급 똑같다 이거죠. 하나고등학교 2등급 어쩌라고 2등급 똑같아 이거고 그 2등급, 2등, 뭐 3등급이는 그 점수하고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의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과목의 합을 7만 맞춰와 3과목의 합을 8로 맞춰와 수능이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3과목의 합 8, 3과목의 합 7 이런 걸 맞춰와라고 하는 수능의 최저 등급 이 2가지 조건만 딱 맞춰준다 그러면 오케이 합격! 이러고 딱 들어오라는 게 교과 전형이었는데 생기부 갖고 오래요. 지금 이게 올해부터도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도 이게 적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고대도 지금 경희대도 그리고 건국대도 동국대도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15개 이상의 대학을 교과 전형으로 간다는 얘기는 생기부 내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교과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변수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단위를 보면요. 대입전형에서 수시에서 가장 커다랗게 문이 확 뚫려 있는 건 교과예요. 45%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국에 지방권에 있는 지거국의 모든 대학을 얘기할 때는 그렇지만 그 모든 교과 전형에서 다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집도 서울인데 굳이 여자애들을?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목표로 한다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 순수한 내신과 수능 최저로만 뽑는 전형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걸 전제로 까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합 전형이죠. 종합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원래가 종합이니까 2등급을 똑같은 2등급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명여고 2등급이 있고 예일여고 2등급이 있으면 똑같진 않다는 거죠.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게 같은 시험이라고 비교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으셨겠지만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등급 내신을 받아도 서울대 합격하는 아이들의 사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명여고에서 만약에 3등급인데 엄마 나 서울대가 꿈이야. 그럼 맞는 게 꿈이냐? 약간 이러고 싶잖아요. 장난하는 거야 지금? 약간 이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내신을 바라보는 그 잣대가 대학이 같을 리가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종합 전형이고 내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생기부의 전체 평가를 다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종합 전형이 사실은 이제 자소서도 폐지가 됐고요. 생기부 안에서도 좀 몇 가지가 이렇게 간소화된 것들이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때 면접들도 사실 굉장히 폐지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다시 부활이 됩니다. 면접. 여기서 면접은 뭘 볼 것 같으세요? 면접은 일단 생기부 베이스로 봐요. 근데 생기부가 김동명량, 이동명량, 정동명량이 다 똑같으면 질문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딸내미의 동명 3학년 1학기까지의 이 생기부 안에는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얘만의 생기부의 내용이 뭐가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게 이 면접의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동이 그냥 어중간하거나 뭐 이 정도면 잘 쓰지 않았나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면접이 부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딸내미가 면접에 되게 강한 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얘는 이거 완전 저는 스타일인데 면접은 완전 쥐약인데 이제 이런 애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15개 대학의 학종에서는 면접이 대체로 다 부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부분 심지어 정시로 가요. 정시는 뭐예요? 사실 우리가 정시로 갈 일이 크게 없습니다만 정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아니고 내신을 보는 전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수생들이 되게 유리하고 거점 학교들 이렇게 학군지에 있는 학교들 이런 데가 유리하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수능만 보는 건데 얼마 전에 서울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1단계에서 2, 3배수에서 뽑고 순기부 본다는 거예요. 성적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60%, 서류 40%를 본다는 거죠. 서류라는 거는 이게 무슨 서류겠어요? 당연히 생기부죠, 생기부. 그래서 이런 발표들을 구체적으로 퍼센테이지까지도 발표를 했어요. 올해부터 이렇게 뽑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이 종합적 내용을 보니까 수시 정시는 일단 딱 구분이 가능하셔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좋은 대학을 보냈던 동네 언니의 얘기가 우리 아이의 얘기하고 일치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지금 순수한 교과, 순수한 정시가 사라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서류라는 게 베이스로다가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내신이요. 고등학교 내신이 대학 가는 데서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내신만으로 뽑는 전형이 없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라는 건 기본이지 선발 기준 그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생기부를 전체적으로 본다는데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전형은 아니니까 다 똑같은 걸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생기부를 본다는 것 그리고 이 정시에서 생기부를 본다는 것은 얘가 그 관련 학과에 원서를 썼는데 기계공학과를 썼는데 2학년이나 3학년에 선택하는 과목에서 만약에 물리가 없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야매로다가 뭔가 이렇게 얍삽하게 내신 따기 좋은 과목으로 세팅을 해서 뭔가 이렇게 어부지리로 붙는 경우들은 이제는 없다. 그것들을 차단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선택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 했으면 그 과목에 대한 탐구 활동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을 평가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인 어떤 학업 역량은 수능 성적으로 확인을 하겠다. 이런 속내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자, 그렇다면 자, 일단 시선을 조금 이제 거시적으로 보셔서요.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딸내미가 이제 3학년 1과까지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아름다운 동명의 교정에서 선생님들도 되게 따뜻하고 좋으시거든요. 전체적으로 학업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동명여고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신도 잘 따가지고 6개 원서를 딱 썼는데 구정 때쯤 됐더니 추합으로 붙고 붙고 해서 딱 2개를 붙었네. 와씨 붙었는데 하나는 연대 하나는 국민대 이렇게 2개를 붙었어요. 6개를 썼더니 자, 어머님 어디 보내실 거예요? 당연한 걸 왜 물어봐요 제가. 그쵸? 당연히 연대를 우리는 보낼 것 같아요. 아무리 국민대 4년 장학생으로 붙어도 웬만하면 딸내미도 연대 간다고 할 것 같고 우리 집에서도 그래도 너 하나인데 연대는 보내야지 붙었는데 안 붙었으면 모를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들과 우리 딸내미들과 제 머릿속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긴 설명 없이 대학이 이미 서열화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탁 알잖아요. 탁 치면 서영고, 서성환이, 중경희씨, 동건홍수 그러면은 외국인이면 뭐래? 약간 이러겠지만 우리는 뭔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게 딱 서열화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서영고, 서성환이, 동건, 중경희씨, 동건, 홍숙이라는 그 대학들은 동명여고를 한화고랑 똑같이 보나요? 아니면 외고랑 똑같이 보나요? 선정 과중과 동명여고를 동일시하게 볼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중간에 인지 부조화가 와서 동명이라는 발판 안에서만 저 대학을 바라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원서 쓸 때 내 경쟁자가 누군지 얘가 특목고 A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사고일 수도 있고 일반고 중에서도 좀 우수한 일반고의 그런 학군지의 일반고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원서를 쓰게 될 때. 그러면은 우리 아이의 성적과 우리 아이의 생기부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그 잣대로 우리가 기준을 봐야 되는데 이걸 새까맣게 까먹는 거죠. 우리 동네에 있는 저 옆집의 애, 뭐 누구 혹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되게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대입을 준비한다라는 이런 오류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대학의 시선으로 고등학교를 촥 바라보면요. 전국에 있는 수천 개 고등학교 중에 가장 일바로는 과학고, 영재고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전사고들이 있죠. 전국 단위의 자사고들. 이쪽에서 이제 수능 만점자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뭐 포항에 있는 무슨 고, 현대, 청운고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사고도 다 똑같지 않고요. 전사고 1군, 2군, 3군 정도. 자, 그리고 외고도 1군, 2군, 3군 정도가 있을 거고 가까운 곳에 있는 뭐 명덕외고라든가 대일외고는 한 2군 정도에 속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외에는 다 일반고인데 일반고도 똑같지가 않잖아요. 학군지 대치동에 있는 일반고들도 있고 목동에도 좋은 고등학교들이 있고 우리 동네에도 좀 잘 나간다는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일반고는 스펙트럼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1군에서 6군이라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동명여고는 4군 정도에 있다라는 인지가 필요해요. 이거 맞잖아요. 그렇죠? 3군에는 우리 동네에 누가 있어요? 예대성 혹은 선정의 과중반이 여기에 속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인정해야죠. 자, 그러면 에이 뭐야 시작부터 왜 초쳐 이러실 수 있으나 제가 그럴 이유가 없죠. 제 목적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있고 여기서 유리하기 때문에 동명을 선택했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반고 4군에 해당되는 우리 동명여고 학생을 각 모든 대학교에서는 당연히 뽑고 싶죠. 근데 조건이 필요해요. 동명여고에서 우리 대학의 인재상에 맞게끔 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을 무슨 수를 쓰서라도 선별해서 뽑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보다 학부모님보다 혹은 학원보다 지역구에 있는 고등학교보다요 가장 주제 파악을 제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공동체가 누구냐? 대학이에요. 대학입니다. 자, 국민대는요 절대로 서강대랑 맞짱 안 뜹니다. 그쵸? 건국대는요 연대랑 맞짱을 안 떠요. 그거는 설계를 딱 보시면 아세요. 잠시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학교에서는 각각 이제 수능 최저라고 하는 조건들을 내걸죠. 그래서 내신만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일수록 그 최저의 합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높은 대학 중에 하나가 고대죠. 3합 7. 탐구에서 2과목 선택해야 돼. 한 과목도 안 돼. 이렇게 까탈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3합이라는 것은 국영수 3과목 중에 대체로 2과목 그리고 탐구 과목 중에 이제 한두 과목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3합을 맞추는 건데 보통 3합을 내거는 학교들은요 당연히 방구 좀 끼는 학교들인 거예요. 그래서 3합에서 네가 왜 여기서 나타나? 이런 학교들이 이제 보통 보면 홍대 이제 와 이렇게 왜 이렇게 빡세게 했지?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송대가 들여다보여요. 3합을 맞출 정도면 지방에서 잘한다는 애들은 웬만하면 3합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소재 대학에서 내신이 조금 간당간당하더라도 세련되게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는 3합 정도면 우리 학교 들어와. 약간 이런 속내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각 대학들은 최저를 설계한 것도 그렇고 원서 쓰는 날짜도 그렇고 논술 고사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하는데 절대로 자기들끼리 맞짱을 안 뜬다는 거예요. 급이 되는 학교들끼리 경쟁을 의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만 못해 그걸. 그래서 자기 정도만 뽑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자 전제는 동명여고는 이 학교에서 우리 동명여고에서 서울대가 바라봤을 때 또 연대가 바라봤을 때, 이대가 바라봤을 때, 국민대가 바라봤을 때 매력 있는 인재가 돼서 그걸 증명해 보여줘야 돼요. 그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뽑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우수성을 어떤 전형으로 활용해서 보여줄 거냐 이걸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각 대학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수한 학생을 보고 싶어서요. 문을 하나만 열어놓은 게 아니라 교과, 종합, 논술, 정시라는 문을 이렇게 확 열어놨습니다. 네, 동명여고는 주로 이 2개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만 하겠죠. 이해가 가시죠? 이거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동명여고 학생들의 성향에 대해서 그럼 이제 동명여고 학생이 우수성을 보여줘야 돼요. 각 대학에 맞춰서. 그럼 나의 우수성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러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 안 하고 나 이거 잘해. 나 이거를 그래도 좀 하는 편이야. 자기 뇌피셜이 아니라 주관자가 뭘 원하는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 동명여고의 학생이 어떤 성향인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기준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게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이건 지금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입시 요강 전형에 대한 얘기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을 나눠서 어떻게 아이들을 몇 퍼센트를 어떤 전형들을 보고서 뽑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까 앞서서도 종합 전형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서류 평가를 1단계에서 100%를 해요. 그리고 2단계에서 서류를 이제 딱 걸러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성적을 70을 딱 넣고 면접이 30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면접이 부활된다는 게 아까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여기 면접에다 일단 어머니들 동그라미나 이렇게 딱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에서는 생기부의 전체를 다 보죠.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니까 한 47,000자 정도가 될 거예요. 글자 수를 따지면. 그럼 47,000자 안에 우리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1학기 때까지요. 그렇죠? 이거 다 본다는 겁니다. 성적도 보고 전반적인 47,000자를 다 보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교과는 어때요? 교과는 성적 70% 보고요. 자, 그리고 교과 종합평가를 30% 본다 그랬고, 그러면 여기 교과 종합평가라는 게 이게 이제 서류잖아요. 근데 이걸 뭘 보느냐? 다 본다는 게 아니라 47,000자 다 본다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 뭘 본다고 얘기했냐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보겠다. 즉 세트. 교과 세트. 선택 과목 뭐 했고 그 세트. 이런 진로 활동 이런 내용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자, 그래서 교과와 종합은 전체 서류를 다 보는 똑같은 동일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약간 인지가 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서류 평가로 딱 내려와 보니까 여기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학진공인데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 역량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역량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예요. 지금 새롭게 뉴로 발생을 한. 그래서 연세대학교, 외대, 경희대, 건대, 동국대 이런 학교들이 공동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신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이 용어가 다 통일된 건 아니고 약간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뭐 진로 역량이라는 말을 안 쓰고 발전 가능성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냥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 나갈 거니까. 그래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30%, 50%, 20%를 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진로 역량이 제일 크네요. 그러니까 이게 경희대 자료인데 경희대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경희대가 기준으로 보시면 딱 좋습니다. 경희대를 바라보는 건국대, 동국대, 시립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 대학들이 경희대의 이런 어떤 기준들을 쌩깔 수가 없어요.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고 교과전형에서는 여기 딱 진로 역량이 두 번째 칸에서 끊겨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런 대학에서는 요구하는 인재상과 퍼센테이지가 있어서 잠시 뒤에 이게 하나씩 저희가 공부를 간단하게 할 거예요.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 김동명 양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딸내미가. 겁나 액티브하게 달려들어야 돼요. 액티브하게.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수업을 하나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5시에서 7시까지 수업이 있었는데 이번 방학 때는 제가 동명여고 학생들을 맡아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수업 후에 남으라고 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물어봤어요. 잠깐 와봐. 그래서 너네 도전 프로젝트랑 마중물 어떻게 진행했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약간 저 충격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환장해버렸지. 아니 제가 당황해가지고 이거 마중물 몰라? 했더니 들어본 것 같아요. 한 명은 전혀 몰라요. 제가 했던 게 그건가요? 미치겠네 진짜. 근데 어제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제는 조금 사실은 레벨이 좀 있는 반이어서 걔네는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런 간담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렇게 한 번에 휘발돼 버린다는 게 저는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이주와 어학원이 각인을 시켜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그 학교에서 계속 쫓아다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예를 들어 자사고를 가도 그렇고 학교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발한 과중반에 있는다고 해도 그렇고
어찌됐건 모든 프로그램들이 열려 있을 때 주도적으로 학생이 참여를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이지 가만히 있는데 걔를 거기다 이렇게 꽂아놓지는 않아요, 절대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같은 학교 같은 이 캠퍼스를 누리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마중물 그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막 이지랄하고 앉았는데 환장하는 거죠, 진짜로. 자, 그래서 마중물이 뭐냐면요.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옛날에 왜 우물 이렇게 했을 때 물이 막 이렇게 안 나오면 물 한 바가지를 펴 넣으면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시딩이 돼서 그 다음부터 물이 펌프를 해도 이게 쫙 쏟아 나오는 한 바가지의 물을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동명여고에서 진행을 하는 독서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서관 안에 필독도서의 라인들이 좀 있고 친구한테 책을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책을 추천하는지 이유도 간단하게 써서 이렇게 계속 돌려서 추천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 책이나 추천하는 게 의미가 없죠. 이건 전체적인 설계가 필요해요. 진로와 적성과 내 전공하고 관련되어 있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추천하는 이유. 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하면서 돌려서 이렇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고 도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1, 2학년 동안 되게 이게 상세하게 탐구 활동과 비롯해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굉장히 딱 달려들어서 프로그램에 완성도 있게 참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도전 프로젝트는 1, 2학년 내내 동안 하는 거고요. 마중부도 약간 마찬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좀 드릴 수는 있으니까 잠시 뒤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패시브한 학생도 당연히 있겠죠. 되게 수동적인 학생.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동명 아이들이 매년마다 지켜보면 너무 순수하고 착해요. 다른 애들보다 좀 더 심해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애들을 보면은 약간 무해하다고 할까? 너무 이렇게 애들이 너무 순하고 착하고 무해하고 착한데 조금 더 야가 빠지지? 약간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밥그릇을 잘 챙기는 애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얘도 착하고 쟤도 착하고 얘도 착하고 지도 착하고 마중물은 모르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착한 거랑 마중물 모르는 건 뭔 상관이야. 이걸 당연히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서 챙겨야 됩니다.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그 연대도서 영어를 쓰고 있는데 역량 3가지가 있었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자, 이 3가지 역량에 대해서 우리 확실하게 조금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업 역량을 보죠. 근데 몇 퍼센트 보냐면 30%밖에 안 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은 30%. 자, 30%니까 뭐 애게 그러면 나 5등급 받아도 경희대 갈 수 있는 거임? 그건 또 뭡니까? 경희대 오는 애가 5등급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자사고 아이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면은. 자,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이라고 하죠. 여기서 수학은 mathematics가 아니라 수업을 이수하고 이 학업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걸 할 수 있는 애냐, 대학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이 3가지를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탐구력이에요. 사실 탐구력에 별표 하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이 학업 역량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딸내미가 책임져 줘야 돼요. 내신 레이스에 가서 잘 설계를 해서 준비돼서 우직하게 공부량도 확 늘려서 고등학생답게 공부라는 걸 해주셔야죠. 그렇죠? 체력 관리도 하고 멘탈 관리도 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해서 이건 학생이 해줘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학업 성취도는 일단 대학 수학에 필요한 교과목 국수역 사회과학의 교과 성적은 적절한가? 내신 등급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외의 교과목이에요. 즉 예체능, 예술체육,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의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이거 다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느냐? 지방에 있는 무슨 거점 대학교가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종에서 지금 경희대 이상 정도면 이렇게 은미체 기가라고 하는 그런 기타 과목도 너무 현저하게 내가 버려갖고 막 5 찍고 6 찍고 이런 거 용납 못하겠다는 거죠.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게 4등급 이상으로 다 올려놓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 거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학을 해서 이렇게 내신을 하다 보면
고민이 때려져요. 얘가 내신 기간에 아 내일 저기 국어하고 기타 과목이 하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 버릴까? 아 이거 같이 망하게 생겼는데 엄마 그래도 된대. 어디서 뭐 주워 들은 얘기가 있고 이러는데 목표하는 대학이 15개 이상의 대학이라면 버리면 안 됩니다. 자, 뭐 1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4등급 언더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를 보겠대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만약에 이제 저희가 3월 둘째 주부터 내신 개강이 딱 시작이 돼요.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나면 바로 또 기말이 바로 개강이 돼요. 사실은 이런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데 어찌됐건 첫 중간고사가 얼마나 떨립니까? 아이도 떨리고 엄마도 떨리는데 그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어떤 과목은 또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발 일희일비 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맷집 있는 엄마의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괜찮아. 아직 안 끝났어. 어차피 중간기말 합산이야. 수행도 들어가. 그리고 1학기 갖고 뭐 대입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부사부자 0.5등급 올리고 0.4등급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지. 뭐 3위였다 일찍 보고 무슨 드라마 찍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이렇게 사부작 올라가고 대학에서도 지금 이걸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가시죠? 학생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학업의 태도는 읽어보시면 다 알만한 내용이세요. 자 그런데 아까 탐구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지적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지적인 호기심. 그냥 호기심 말고 지적인 호기심.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노력 이런 과정을 보겠다는 거죠. 이것들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아까 47,000자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1학기 때, 1학년 때 증명하고 2학년 때 증명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과목을 통해서 어떤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탐구를 했고 탐구 보고서가 그 내용 안에 있고 정말 전국에서 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주제가 하나 들어가서 그런 어떤 증빙 자료가 있을 때 이걸 공부했더니 이게 실생활으로 어떻게 연결이 된다까지 나오는 과정 이런 부분까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 내용은 동명여고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도전 프로젝트 이걸로 같이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제 탐구를 해서 도전 프로젝트로 연결을 해서 2학년까지 쭉쭉쭉 올라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 이런 부분입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1학년 전체를 학업 역량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단어가 계속 쓰이잖아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역량이라는 단어는 능력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참여하고는 좀 달라요. 능력은 약간 이런 거죠. 야, 너 영어 할 수 있어? 영어 할 수 있어? 네, 좀 해요. 이거 그냥 조금 하는 능력이고요. 역량이라는 건 특별히 잘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잘한다. 내가 어느 부분만큼은 특별히 관심도 있고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국에서 몇 %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잘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약간 위화감이 조성이 되겠지만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탐구 능력 자체도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라는 거죠. 나만이 할 수 있는 조금 특별히 잘하는 구석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탐구 학업 역량에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은 학교의 역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정답은 학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에 자사고가 유리할까요? 일반고가 유리할까요? 자사고가 유리하죠. 학종이라고 하는 전형이 내신이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당연히 자사고 유리하잖아요. 그러면은 과중반이 유리할까요? 일반반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과중반이 유리합니다.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명여고는 과중은 없고 주로 문과 성향의 학교인 거 맞고요. 일반 학교고요. 그렇죠? 그럼 불리하냐? 아까 언급했던 학교보다는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 외에도 장점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명에 배정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불리해. 그거 계속 얘기하면 뭐예요? 어차피 이제 그건 알고 시작한 거니까 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자는 거죠. 진로 역량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한 3, 4년 전에는요.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이
사실상 물리를 선택하게 됐을 때 그게 내신에서 불리할 거라는 생각. 왜냐면 지원자가 적고 그러다 보면 4% 11% 안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아 이거 약간 좀 빡센데? 그래서 좀 비교적 쉬운 생물을 선택한다. 이것이 맞아서 괜찮았던 적도 있었어요.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서 뭐 고대도 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매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보셨잖아요. 교과에서도 보잖아요. 정시에서도 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 자, 아이가 전공을 희망하고자 하는 과와 연관이 되어 있는 선택 과목들이 열려 있어야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이는 열려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해야만 하겠죠? 근데 이것도 동명 학생들은 제가 가만히 상담해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불리한 걸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한테 조금 빡셀 것 같다 그러면은 약간 유리한 쪽 쉬운 것만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 이런 얘기들을 해도 막상 현장에서 뛰는 선수로서는 좀 타협의 여지를 자꾸 보이려고 좀 한다.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은 아까 보신 것처럼 학업 역량보다도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지금 보잖아요. 그렇죠? 무려 50%. 자, 보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그러니까 선택만 하면 뭐 하냐는 거죠.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한 과목들의 공부도 확실하게 하고 탐구 능력들도 제대로 좀 보여줘라. 그거 보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그래서 선택 과목들도 석차 등급 보죠. 원점수 봅니다. 원점수. 평균 보고 표준 편차, 이수단위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내신 따기가 조금 선택한 애들이 너무나 소수라서 1등급을 받는 게 너무 힘들고 2등급도 빡셌다 그러더라도 이거 다 나오니까 이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똑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취 수준이 적절한가를 보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이걸 보면 이 학교의 수준이 나오는 거죠. 아, 물리를 이렇게 많이 선택했다고? 이 학교는 약간 이과 성향이 강한 아이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내신 따위가 좀 빡세거나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의 정도. 자,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에 얼마나 잘 참여를 했는지를 보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는 동명여고 선배들의 입결이 나쁘지가 않아요. 약대도 갔고 지금 연대도 합격을 했고 이런 학생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잘 발생이 안 돼서 속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학생들 저희 학원 출신이기도 한데 얘네들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시작부터 설계를 짤 때 엄마도 공부 빡세게 해 나가신 거고 애도 그 교육의 밑에서 얘도 공부를 한 거죠.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진로 역량이라는 게 과연 뭐야? 그럼 나는 내가 전공하는 과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가줘야 되라는 거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동체 역량은 고등학교 분위기 속에서의 학생, 이게 참 중요한데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입니다.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인데 이런 단어들 보시면은 이런 용어 밑에 이렇게 막 뭐라고 우리말로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막 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걸 다 읽으시는 거죠. 몇 번이고. 이게 공부죠. 여러 번 읽었을 때 비로소 깨달음이라는 게 무릎 팍! 그래서 뭔가 아하 모먼트가 생겨요. 왜 저런 단어를 썼지? 왜 역량이라는 걸 썼지? 왜 능력이라는 말에서 왜 바꾼 거지? 자, 보십시오. 이거를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단체 활동 과정에서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가. 이건 뭐예요? 팀플로다가 탐구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업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참여한 경험과 결과물이 생기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도전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진로 활동이나 그래서 자동공진 중에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교과 세팅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약간 학교가 분위기가 다 와 하고 약간 달려드는 분위기여야 돼요. 토론도 하고 뭐 참여도 하고 야 나는 이 같은 프로젝트 하네 주제가 하나인데 이 주제 안에서 너는 설문조사해 나는 PPT 만들게 너는 그러면 우리 학교 그 동명 중도 있고 여고도 있으니까 중고를 다 아우러서 주관하고 있는 급식실에서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해서 너가 인터뷰를 좀 해봐. 급식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인터뷰 이렇게 나눠서 토론하고 그 결과물들을 차분차분히 만들어서 생기부에 옮겨놓는 이런 작업인데 동명여고 학생들을 관찰을 해보면은요 약간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혹시 신도중학교나 진간중학교 출신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네요. 예. 신도 진간중학교 학생들이 좀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주도를 해야 돼. 약간 이제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주도해서 같이 만들어야 돼요. 같이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 혼자 잘났다고 혼자서 개인 프로젝트를 했다가는 공동체 역량 자체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47,000자를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저희도 알겠어요. 얘가 어떤 애인지. 혼자만 잘났네? 지가 혼자 다 했다는 거네? 이런 것들이 인간성이 안 보이고 뭔가 배려라든가 공동체 역량이 안 보이는 생기부들이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의 생기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종이라는 거는 자기 혼자만의 어떤 도드라진 역량만 보여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20%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뭐였죠? 학업 역량. 두 번째가 진로 역량. 세 번째가 공동체 역량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학생 그리고 학교의 어떤 역량들을 어떻게 보면 파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었네요. 자, 그럼 이제 내신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내신을 어떻게 인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머릿속에는 동명 내신, 동명의 수학, 동명의 국어, 동명의 영어, 동명의 내신을 과연 우리 딸 내가 몇 등급까지 받아줄 수 있겠는가 이게 가장 제일 궁금하시고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참 이런 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ABC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중에 우리 동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학교인지는 잠시 뒤에 한번 맞춰보도록 해주세요. 자, 먼저 A고등학교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A고등학교는요,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의 전체 과목의 평균이 82점이에요. 고등학교인데. 그리고 표준 편차를 보시니까 10이라고 해서 되게 붙어있네요. 거의 뭐 한 자리 될 뻔. 그러니까 평균이 좀 높고 편차가 되게 좁으니까 평균에 다닥다닥 애들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더럽게 못하는 애도 없고 웬만하면 약간 상위권에 몰려있다는 애들인데 난고입니다. 대충 어딘지 감이 오시죠? 어딘가요? 예, 대성고등학교입니다. 대성고등학교의 일종의 전략 같은 거예요. 자, 대학 입장에서 이런 평균과 이런 편차를 보면은 뭐야? 자사고년이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평균도 높고 웬만하면 다들 어느 정도는 해주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이런 고등학교. 대성은 저걸 노리고 전략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저렇게 내요. 범위를 이빠이 줍니다. 범위를 너무 많이 줘요. 그 어느 학교보다 범위는 제일 많습니다. 모의고사가 5개 세트, 교과서가 2가 뭐 이런 식으로. 참고로 동명여고는 모의고사 한 세트예요. 한 세트도 다 안 들어가요. 몇 개만 들어가는 거지. 근데 모의고사가 5세트니까 이건 압도적인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대성고등학교를 지원했을 정도면 그냥 하다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될만 하니까 뭔가 승산이 있다고 그 카드를 담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와락 이렇게 줘버리고 문제는 좀 쉽게 내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되면 이제 요 정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마다 편차를 보면 막 한 자릿수도 있고 이런다는 거죠. 자, 그리고 C고등학교입니다. C고등학교는 방금 말씀드린 고등학교에 비해서 평균이 조금 낮습니다. 72, 편차는 13이네요. 자, 어딜까요? 예일입니다. 예일은요, 그러니까 학종에서 대학이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를 좋아하는지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평균을 항상 75에서 딱 맞추려고 그래요. 난도를 조절을 하고 편차도 15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 거죠. 자, A가 좋으냐 C가 좋으냐 대학의 뷰로 그거는 대학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은 딱 A 같은 유형의 고등학교 애들만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학교는 저 C라는 고등학교가 일반고에는 난 이런 고등학교가 딱이니까 이대 같은 데는 이제 예의를 되게 좋아하고 막 이렇게 뽑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B고등학교가 바로 우리 동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동명은 이 두 학교에 비하자면은 이제 평균이 조금 낮은 편이죠. 이것이 뭐다? 기회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동명 쓴 건데요. 그쵸? 자, 67이고 편차가 넓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약간 애가 조금 덜 갖춰졌어도 내신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전제 조건 안에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신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학에 바라봤을 때는 무조건 A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A가 좋아 보이는 대학도 있을 것이고 C를 선호하는 대학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B는 누가 선호하나요? 물어보시면 B에서는 B 학교만의 장점이 있는 거지 B 학교를 선호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수한 고등학교에 우수한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근데 동명여고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동명여고에 이제 입학을 해서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고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총 10번을 봐요. 중간기말 딱 10번을 봅니다. 5개 학기잖아요. 근데 아까 앞서서 경희대학교에서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바로 학기별, 학년별 추이는 어떠한가를 본다 그랬는데 추이가 어떠한가요? 대체로 평균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편차는 빡빡빡 벌어져요.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편차가 큰 편이에요. 이것도 뭐죠? 우리 딸한테 기회예요. 우리 딸한테 기회입니다. 이게 동명이 가장 끼깔나는 어떤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선택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이게 인지가 확실하게 좀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평균은 점점 떨어집니다. 편차도 점점 벌어집니다. 물론 1등급을 거머쥐는 그 내신 귀신들은 걔네가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모든 과목을 다 완벽하게 잘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과목은 조금 어렵고 어떤 과목은 잘하고 이럴 때 그때 엄마가 해주실 말씀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딸아, 숫자를 봐라. 극티가 되시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점점 떨어질 건데 네가 3등급 받고 있는 과목이 2학년 됐을 때 갑자기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근데 3에서 1이 되고 4에서 2가 되고 이게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되고 0.6, 0.4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놓지만 않으면 3학년 1학기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동명여고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전체적인 어떤 뭐 동기부여다 뭐 어떤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고요. 지극히 숫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인 거죠. 학생의 입장에서는 등급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점수를 높이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너무 보면서 막 비교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상대평가로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내신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지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내년 이맘때도 아니죠. 딱 11개월 후면요. 우리 딸내미가 지원 가능한 대학들의 이름이 툭툭툭 나옵니다. 11개월만 지나면 벌써 나와요. 그러니까 그 대학을 가라는 게 아니고요. 지원 가능 대학의 수준이라는 게 쫙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막 이렇게 2단계를 업그레이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자, 왜 그러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딱 11개월 지나면 우리 딸내미의 1학기 중간기말 합산한 거, 2학기 중간기말 합산한 내신 성적표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고1 때 내신 성적표가 쫙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2.34, 1.95, 3.12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성적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딱 입학하자마자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그 중에 이제 11월 모의고사가 11개월 뒤로 봤을 때는 가장 최근이겠죠. 그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와 있어서 등급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미 동명여고에서는 너 2학년 됐을 때 무슨 선택 과목 들을 거야? 라고 질문을 해서 1학기 때 이미 전수조사 다 끝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도 이미 결정이 좀 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얘가. 전공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계열을 어떻게 할지, 내신 성적 데이터도 나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주와 어학원에서는 재원생 대상으로 어머님, 아버님, 딸내미 혹은 어머님, 딸내미, 아버님, 딸내미에서 2대1이나 3대1로 저희가 상담을 해요. 수시 지원 상담을 하죠. 이때 이제 가능한 대학들의 이름이 나와요. 교과로 너는 여기 갈 수 있어. 종합으로는 여기 가능성 있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런 건 진단하는 건 누가 못해요?
예를 들어 점을 보러 가셨는데 과거에 이랬지라는 걸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도 아는 걸 그 사람이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앞으로의 이제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대학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목표 대학을 정했어요. 아자아자 화이팅 열심히 해가 아니라 그 목표 대학이 요구하는 조건을 얘기해 줘야죠. 내신은 몇 %까지 무슨 과목을 올려야 돼. 요건 유지하고 요것만 올려. 최저 맞춰야 돼. 지금 약간 간당간당 한다잉. 영어 똑바로 해가지고 1등급 딱 뿌려. 그래가지고 최저 딱 맞춰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면 너는 2학년 때 이 대학까지 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더불어서 전공도 이제는 계열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 설계가 돼요. 이거 할 때 난리 납니다. 그렇게 울어 엄마가. 애도 울어. 엄마가 울면 또 애도 울고 더 대박인 건 오다 싸워서 안 와. 상담 일정 잡아놓고 그러니까 그 오다 싸워서 안 왔을 때 그 엄마 마음은 얼마나 무너질까요? 네? 뭔지 아시죠? 그럼 딸은 또 얼마나 걔도 무너져. 그 하다 오다 왜 싸워 도대체. 그날만큼은 좀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오직하면 또 그랬겠습니까? 아무튼 별의별 일이 있고 되게 분위기가 좋게 끝나는 상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날 다 한번 까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덮어놓고 뭐 될 것이다 모르겠어 막 이랬던 거를 한번 딱 까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애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서 아유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대학이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몰라. 조건도 몰라. 각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의 최저인지 일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목표가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수시지원 상담을 한번 하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다 끝났어요. 178명. 재원생 178명 2학년 올라간 애들에서 딱 끝났어요. 그래서 별의 별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눈물 없는 어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일종의 다큐멘터리. 자, 요게 끝났고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이제 생기부를 아직 안 봤단 말이에요. 왜냐면 생기부가 안 나왔어요. 생기부를 이제 학교에서 다 마무리를 해서 마감 처리가 됐던 게 지지난주였거든요. 그래서 생기부가 이제 다 결정이 돼서 이제 나이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열람이 가능한 시즌이 이제 보통 2월 말 3월 초쯤에는 이제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스캔해서 저희한테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에서 아까 우리가 무슨 역량 세 가지 보셨죠? 첫 번째 학업 역량, 두 번째 진로 역량, 세 번째가 공동체 역량이었어요. 그 역량들이 이제 글씨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학년이니까 한 10,000자 넘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내용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평가를 해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그 기준이 있는 시험인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라는 것도 시험이지 그게 오늘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저희가 진단을 해요. 이러면 2학년의 진로 역량에 맞는 시나리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지게 됩니다. 이때는 엄마 안 오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애만 옵니다. 이때는. 이때는 같이 오시는 게 맞고요. 자, 이런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으로부터 딱 11개월 이후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궁금하시잖아요. 수시지원 상담 어떻게 되는지 사례 2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동명여고 학생이에요. 우리 딸내미 1학년 때 진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요. 자, 전 과목 다 해서 1.67입니다. 자, 그런데 국영수만 봤더니 1.83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국영수보다는 이제 되게 어떻게 보시면 되게 성실한 애 거지. 통사 통과에서 약간 점수를 좀 올려줬던 이런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11월 모고 성적표를 냈는데 국어 1, 수학 3, 영어 3. 아, 나 진짜 미쳐버릴 거야. 아, 이것 때문에 속 터져 죽겠어요. 진짜로. 진짜로.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면 정말 죄송한데 엄마가 너무 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최저인데 아까까지 잘 피해 가셨죠. 학업 역량, 애 책임, 진로 역량, 학교 책임, 공동체 역량, 학교와 애 책임이라고 했는데 그럼 엄마 책임은 없냐? 라이딩 해주고 먹을 거 잘 챙겨주고 비타민 주면 되냐? 아니죠. 수능 최저는 엄마 책임이에요. 수능 최저는. 왜냐하면 아이는요 딱 개강하면 입학하면 중간고사 준비하느라고 머리 터져요. 그 애가 이제 이게 다 역량이 안 되잖아요. 아직 해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 태어나서 애 처음 가는 거니까 공부를 도대체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 양도 몰라요. 11시면 자도 되나? 막 이러고 앉았고 스카를 주말에도 가나? 이러고 막 똥볼 차고 이런 애도 많은데
그리고 그 내신을 뭐 한 과목만 보는 게 또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가다 보면은 이제 끝났는데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기말 또 내신 시작한대. 이런 과정에서 얘가 이제 모의고사라는 전 과목에 대한 수능 공부를 제대로 챙겨서 훈련을 할 수 있냐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학부모님들이 1학기까지는 무조건 내신에 올인하셔야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내신에 완전히 올빵을 하시고 여름방학 때부터는 이제 수능 공부를 시키시는 게 맞습니다. 여름방학 세팅. 그리고 2학기 때부터는 수능의 퍼센테이지가 조금 늘어나야 돼요. 이게 다 엄마들이 원래 다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완전히 수능. 완전히 수능. 2학년 때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세팅을 하는 건데 그 세팅은 제가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고3 입시 다 치렀는데 공부 좀 하는 엄마들끼리의 모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공부 좀 하는 우리 뭐 신도중학교, 불광중학교, 예일여 중에서 공부 좀 하는 엄마들 모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하나고 가고 누구는 또 뭐 용인 어디 가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또 동명을 전략적으로 갔어요. 모였어. 고3 원서 써가지고 이제 발표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아유 어떻게 됐어? 몰라. 기다리고 있어. 맥주나 마셔. 이렇게 먹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최저를 만약에 못 맞췄어. 우리 딸 내미가. 그러면 이제 그 공부 잘하는 엄마들이 딱 보실 때 최저를 못 맞췄어? 왜?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냥 뭐 최저가 생각보다 안 쉬우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공부를 좀 하는 엄마들의 모임, 공부를 좀 하는 동네 모임에서는 어떻게 최저를 왜 못 맞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애가 못 맞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뭐 했어? 왜 그랬어?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팅을 하셔야 돼서 얘는 지금 지극히 완전히 내신에만 몰빵한 스타일이잖아요. 지방에서 왔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솔직히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 딸내미 미디어 쪽으로 지원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과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지금 이 수능 최저를 1학년 때 이렇게 맞아버리면 이게 3학년 때는 저거를 계속 유지를 못 하잖아요. 저대로 냅둬버리면 더 떨어질 겁니다. 재수생 들어오고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가 아니라 평가원이라는 모의고사가 3학년 고3 6월부터 딱 들어와 버리면 문제 질감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없습니다. 떨어지죠 당연히. 그래서 얘는 최저를 못 맞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전해심 받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건대를 간다는 거죠. 왜냐면 건대는 최저가 없어요. 교과에서. 자, 그리고 생기부를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유 아깝지만 이제 여기밖에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딱히 딱 쓸 데가 없어. 내신은 또 아깝고 최저를 못 맞추니까 그동안 뭐 했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종합으로는 경희대, 고려대 정도까지 괜히 쓴 거예요. 지금 물음표는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쓸 데 없으니까 쓴 거지. 이거를 못 맞추는데 여기도 지금 애매했었는데 여기를 어떻게 씁니까? 자,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담할 때 딱 주면 애는 여기에 집착을 해요 또.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1시간 동안 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학생한테 저희가 구체적인 목표들을 딱 제시를 합니다. 따라 3합7을 만들어야 한다. 3합7. 왜냐면 3합7이 어디냐? 고대의 최저 조건이죠. 탐구 2과목 들어와서 3합7을 맞추는 게 고대의 최저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라고 하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이런 어떤 제너럴한 이슈가 아니라 미래 사회 윤리를 위한 미디어라는 좀 스페시픽한 전국에 딱 너밖에 없는 주제를 하나 딱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주제를 좀 선정을 해줬어요. 너 이렇게 받으려면 그리고 내신 계속 유지하려면 잘 들어라. 영어 무조건 1 때려야 돼. 동명영어 1 받을 수 있어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영어 장난하냐고요 지금. 얘 이거 3이면 어떤 줄 아세요? 내신 이거 받았잖아요. 되게 최상위권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근데 제 지금 수능 영어에서 듣기 틀리는 애예요. 듣기 틀리는 애예요. 3등급이 듣기를 안 틀리지 않아요. 3등급이면 듣기에서 한 2개 나간 거예요 이미. 그리고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부터 28번까지가 먹으라고 주는 문제인데 거기서 한 3개 틀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상위권이라는 이 뽕이 들어가 있고 남들이 빈칸 순서 삽입 특강하니까 지가 그걸 듣고 한다는 거지.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기 깔끔하게 처리하자 따라. 그리고 먹으라고 주는 문제 앞에 있는 그 A, B, C, D 이 중에 A, B, C에 해당되는 난이도의 문제들은 깔끔하게 네가 처리해. 수업 들을 것도 없어. 문제 풀어가지고 주제 찾는 연습해가지고 딱딱딱 풀면 돼.
하는 일이 나오죠. 듣기 다 맞고 작문 맞고 앞에 있는 문제 맞고 빈칸 순서 삽입해서 한 2개, 3개 틀리면 1등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 찍어라. 그러는 따라 너의 내신은 국영수 전체해서 전체는 1.5, 국영수는 1.6이 될 거야. 동명에서. 그리고 네가 3합 7을 맞춘다면 따라! 고려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 딸내미가 이제 플래너에다가 고려대학교 이제 안암 호랑이 마크를 이제 딱 접어놓고 2025년 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딸내미가 교과 전형에서 3합 7 맞췄으니까 한양대학교도 교과로 합격스. 자 그리고 성균관대 3합 7 합격 가능성 있죠. 자 그리고 종합으로는 고대 서울대까지도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이라는 거는 결과만 보고 상담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진 않고요. 이게 과정에서 같이 질감 있게 같이 달려들어 주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 딸내미는 아까 그 친구보다는 내신이 조금 더 낮은 편이죠. 보다 현실적입니다. 2.74, 2.67이에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는 더 난리가 났습니다. 국어 3, 수학 2, 영어 3인데 가장 전형적인 동명러예요. 전형적입니다. 전형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왜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싶잖아요. 어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인정을 안 합니다. 식품고강 지원 희망하고 있는데 2합 7 맞으면 상명, 3합 8 맞으면 통이. 그런데 이래가지고는 2합 7 사실 못 맞춰요. 못 맞춥니다. 최저가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종합으로는 단국대학교. 자, 근데 단국대학교 종합 가면은 이거 서울에서 사실은 통학 못합니다. 그렇죠? 죽전에 있잖아요. 좀 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국민대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했고 자 이 딸한테도 이제 너 2합 5를 맞추고 식품공학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식품관리라고 하는 스페시픽한 주제를 주어서 2.3을 맞춰라. 그러면 대학의 이름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생각보다 좀 기뻐해요. 뭐 굴욕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아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내신에 대한 인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서 수능 최저는 엄마 몫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저도 이제 올해 입시가 끝났어요. 저는 둘째가 이제 대학에 갔는데 이제 그 최저 맞추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진짜로 쉽지 않고 남의 집 애들은 잘 맞추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애는 간당간당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개런티가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최저를 맞춘다는 건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학교에서 가만히 있다고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오해를 하시는 게 어느 고등학교의 내신은 수능하고 결이 똑같아서 그 학교 내신만 하더라도 수능이 잘 나온다? 그것도 조금 비약이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동명여고는 제가 내신 설명 드릴 건데 수능하고 조금 결이 많이 다르긴 해요. 범위도 다르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어찌됐건 영어를 1을 찍었다고 칠게요. 1을. 근데 영어 1 찍기가 쉬워요? 국어랑 수학 1 찍기가 쉬워요? 영어 1이죠. 절대평가잖아요. 90점만 넘으면 무조건 1. 2등급은 더 쉬워.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80점만 넘으면 무조건 2. 이건데 타 과목들은 지금 퍼센테이지로 끊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최저를 갖고 오라고 할 때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빼. 이런 대학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3합이라는 건 무조건 뭐예요? 영어가 껴들어가는 거예요. 국영수 중에 영어를 딱 선택한 상태에서 수학할 거냐 국어 할 거냐 이런 얘기고 탐구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2합은 뭐예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누가 미쳤다고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한 과목 선택하면 되니까 영어 하나 탐구 하나 이게 2합이잖아요. 이게 국민대에서 요구하는 거고 이게 건대에서 요구하는 거고 이게 동국대에서 요구하는 건데 그러면 영어를 왜 선택을 안 하냐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 영어를 애가 일찌감치 이거를 판을 싹 읽었어. 엄마도 이거에 대한 인지가 확실하게 있어서 야 됐고 우리 딸 문과니까 너 수학은 동명 내신을 위해서만 해. 더 이상 하지 마. 동명 내신을 완전히 그냥 조져. 그리고 국어 동명 내신을 위한 국어, 동명 내신을 위한 수업, 그리고 최저는 영어는 이제 영어는 무조건 하는데 이거는 동명 영어를 위한 것도 하지만 수능을 위해서도 한다. 그래서 확실하게 완전 바텀으로 올려버려갖고 1을 딱 찍었다 그러면 만약에 영어가 1이면요 3합 8이 아까 어느 학교였죠? 홍대였습니다. 그렇죠? 홍대. 그럼 영어가 1을 찍으면 나머지가 7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국어에서 너무 그 해의 국어가 정말 헬이었다, 너무 어려웠다, 뭐 이러면은 국어에서 만약에 우리 딸이 4등급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럼 탐구에서 3 찍으면은 이게 합이 8이 되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영어가 효자 과목이고 학원지나 입시를 치러보신 학부모님들은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디폴트를 다 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이걸 다 알면서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제 부족한 과목에 몰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동안 또 그 매몰 효과라 그래서 그동안 쏟아부은 돈과 시간과 노력과 특강이 가장 우선시됐던 게 수학이니까 이걸 여기서 이걸 포기한다라는 게 말이 안 돼서 마지막까지 하시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 최저를 수학으로 맞추실 수 있을지는 중간에 다 답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신을 위해서 하는 건지 수능 최저를 위해서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어차피 정시로 못 가요. 수능은 최저만 맞추면 됩니다. 내신은 전반적으로 필요한 게 맞고요. 그럴 때 영어의 위력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획을 나눠드릴 건데 1학년 1학기 때는 일단 무조건 내신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하고는 결이 완전 다르잖아요. 대비 기간도 다르고 범위도 좀 다르고 문제 스타일 유형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훈련을 하고 중간 보고 기말까지는 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신.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어머님들은 여름방학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2학기 내신을 위해서도 있지만 수능 최저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여름방학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서 하면 벌써 끝나요. 사실은. 그리고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수능이라는 컨텐츠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주말에 이런 수능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강을 듣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주와 어학원에서는 그래서 1학년 기준으로는 학교마다 내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컨텐츠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특히나 1학기, 2학기를 구분하자면 여름방학부터는 내신보다는 수능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수능, 일요일은 영어 공부하는 날 뭐 이렇게 지정해서 과제들을 수능 영어 레시피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기획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외부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내신 대비해서도 그 수능 지문이 들어가죠.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죠. 필요한 학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명여자고등학교 생기부로 다시 돌아와서요. 진로 역량을 성장하기는 아까 우리 학교만의 프로그램 도전 프로젝트 또 마중물 행사 이런 내용들로 진로 역량들을 개발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탐구 보고서, 질문 이런 거 오지게 하는 거예요. 질문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질문. 자,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자율주제 발표하고 설문지 작성해서 독서 활동합니다. 마중물. 근데 애들이 책을 잘 읽어요. 우리 딸내미들이. 책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막 사다 줘도 하나도 안 읽고 막 이런 애들 있는데 어머님들은 어떠세요? 읽으세요? 우리도 책 읽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렇게 독서가 지정이 되면 책을 엄마도 하나 사세요. 똑같은 거를. 그래서 일주일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날을 하나 지정을 하셔서 루틴 있게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건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이러지 않으면 책 못 읽습니다. 근데 책을 안 읽는데 생기부를 뭐 가라로 작성한다 말이 안 돼요. 그게 그런 시절이 다 끝났어요 이미. 발췌본 뭐 한다 안 됩니다. 책 읽어야 되는데 지정도서가 딱 되면은 엄마도 한 권 사고 애도 하나 사서 어느 페이지까지 읽어오기를 딱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아빠도 하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가족 식사를 하는 그런 하루를 딱 지정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예시를 드는 건데 저는 이제 토요일도 수업이 늦게까지 하니까 근데 토요일 저녁만큼은 저희는 무조건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약간 국룰 같은 거였어요. 집에서. 그래서 애들이 다 커도 미리 뭐 친구들 약속 있을 수도 있고 엄마 아빠도 따로 약속이 있을 수 있는데 미리 얘기해야 돼요. 근데 당일날 만약에 뭐 못 간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집에서. 그래서 토요일 6시 반에 상암동 버거킹 앞에서 만나요. 무조건. 어디 갔다가도 만나야 되고 애들이 툴툴 거렸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를. 친구도 만나고 주말에 맨날 엄마 아빠랑 밥 먹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랬는데 어찌됐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냥 뭐 삼겹살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퇴근하니까 소맥도 한 잔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한 주간의 일정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막 피곤하고 그랬는데 이제 생기부가 이게 되게 막 몰아드는 그 주간이 있어요. 시즌이 있고 책 같은 것들도 이제 그게 디데이가 있어야지 어떻게 읽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뭐 읽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어머님들이 하셔야 될 거는 책 읽으시면서 그 위에다가 질문을 막 써놓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서 애한테 질문할 거. 엄마는 이게 모르겠던데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단어도 내가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여기서 어떤 게 궁금했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뭘 1시간을 하겠어요? 2시간을 하겠어요? 한 30분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계속 밥 먹고 이렇게 루틴을 한번 이어가시는 게 필요한데 이거 안 하면 안 읽어요. 그리고 고과정 정도까지 해주셔야 생기부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구력이 좀 형성이 되지 않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함께 실천하는 활동, 독서 토론 캠페인. 자, 새로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2학년의 선택 과목. 서로 결국 계속 꼬리를 무는 겁니다. 학교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탐구하면서 질문해요. 질문하다 보니까 그걸 알아내고 싶잖아요. 직접 호기심 때문에 탐구 보고서 설문지해서 마중물 들어와요. 그래서 도전 프로젝트 해가지고 같이 독서 토론하고 캠페인 해요. 탐구 보고서가 나와서 새로운 궁금증이 발생해서 나 2학년 때 이 과목 선택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생기부 만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1학년에 국영수 말고도 통사, 통과라는 과목들이 딱 잡혀있죠. 그 단위수 꽤 커요. 국영수만큼의 단위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타 과목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신도 잘 챙겨야 되고 상대평가니까 1, 2등급, 9등급까지 나오는 과목이죠. 자, 그런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건 애가 문과라고 해서 통과를 별로 못해도 돼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15 교육개정안의 핵심은 문이과 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통사, 통과를 같이 공부를 하는 건데 통사, 통과의 과목들의 목차를 보시면 이게 지금 유엔이 지정한 2018년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키워드 17가지예요. 여기 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좀 맞닿아 있습니다. 키워드들이. 유엔이 지정한 이 키워드들을 보시면 건강과 웰빙, 적정과 격리의 깨끗한 에너지,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기타 등등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것과 관련된 게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목차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궁금하니까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마중물도 들어오고 캠페인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이게 도전 프로젝트 참여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는 전 세계 10위 정도의 파워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못 가는 국가도 있었고 비자 받아야 되기도 했었지만 지금 굉장히 그런 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였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한 50여 년간 연맹국, 동맹국이 형제국가라고 했던 쿠바하고 지금 외교 수교가 성립이 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외교 행정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거고 두 나라가 이제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가 관광적인 면에서 서로 수교를 할 예정입니다. 2020 지금 4년도의 이슈인 거죠, 이게. 그럼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서 우리 아이가 통사 통과해서 이런 과목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인권과 복지, 경영경제, 외교행정, 환경지구라는 이런 목차들을 배워요. 이런 건 통과해서 배울 거고 통사에서 배우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도전 프로젝트의 주제를 하나 잡았어요.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은 어떠한가? 이것은 외교행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쿠바의 여권과 대한민국의 여권은 위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고 독서 노트를 만들고 마중물 행사에 참여해서 자,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는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이의 생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까지 실현을 하게 돼서 사회문제 탐구 보고서까지 이게 이제 그 동명여고를 졸업해서 한양대학교에 합격한 백땡땡양이라는 우리 재원생이 있어요. 지금 한양대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한 거예요. 연결을 해서.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은평구에 그 도시계획에 관련된 얘기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실생활하고도 연결된 정책 실험까지 연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1학년 때 통사통과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2학년에 법과 정치와 사회문화라는 과목들을 탁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때는 또 이때에 맞게끔의 어떤 조금 더 딥하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어떤 탐구 프로젝트가 하나 더 들어가면 되죠. 도전 프로젝트가. 여기까지 대략적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실전에 들어가야지 이제 의미 있는 얘기가 될 거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우리 딸내미가 정말 기를 쓰고 별짓을 다 해야 돼요. 불법만 안 하면 돼.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첫째 자녀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첫째 딸내미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공부량을 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서울 시내에 제대로 된 15개 대학을 입학을 한다는 얘기는요. 직업이 공부인 거예요. 우리가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우리가 지금 태능 아니지만 어떤 선수촌에 들어가서 한다는 게 뭐예요? 계속 먹고 훈련하고 그게 직업이니까. 날이 잡혔으니까. 이런 뜻이 공부라는 걸 한다는 건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딴 생활도 하면서 공부도 영위한다? 지금 여기가 뭐 미국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부량이 지금보다 더 많아야 돼요.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정도가 재수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16시간이. 수능을 위해서. 그럼 내신을 위해서 학교 활동도 하면서 체력 안배도 하면서 하루에 순공 시간이 최소 4시간 정도는 돼야 돼요. 수업 듣는 거 빼고.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새벽 1~2시에 스카에서 누가 있고 싶어서 있나요? 뭐 다음날 너무 졸릴까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시험 기간에는 이걸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안 끝났으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포 비타민 입에 막 넣어버리고 입에서 터지게 하고 막 졸리니까 화장실 가서도 공부를 하고 스탠드 책상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케아에서 새로 사가지고 이렇게 서서 공부도 하고 턱 걸쳐서 공부도 하고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거지 그게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량을 일단 늘려야 된다. 순공 시간 자체를 이걸 꼭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동명여고의 내신 시험을 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영어도 영어를 잘하게 하려는 게 제 목표가 아니에요. 동명여고 영어 내신을 잘 보게 하는 게 목표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동명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작년 시험지 다 모으셔야죠. 출력하셔야죠. 벽에다 붙여놔야 돼. 벽에 붙여놔서 무슨 범죄자 이렇게 막 찾는 것 마냥 더글로리에서 이렇게 복수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진 붙여놓은 것 마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같이 이 내신을 주도하는 강사들도요. 진도 한참 나가다 보면 까먹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무슨 문제 나왔더라? 이런 문제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매년 해도 이게 그렇게 돼요. 진도를 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학생은 더군다나 한 과목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시험은 처음 보는 거라서 약간 묻지마 달리기처럼 안 나오는 유형을 겁나 디비 파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대비를 해주는 학원이 동명여고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뻘짓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평가를 계속 맞추는 거죠. 시험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해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공부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해 가시죠? 통사와 통과를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그거 묻기 전에 작년 기출문제를 보셔야죠. 서술형이 몇 문제 나오는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배점은 어떤가? 이거 알아야죠.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서 내신 대비를 해라. 그리고 학원한테도 이것들을 요구해라. 근데 분위기 좋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어떻게 됐나요? 안 됐다면 이런 걸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좀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최저는 엄마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 필요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수시 지원 상담, 그리고 생기부 진단, 재원생에 한해서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라이앵글이 딱 갖춰져서 우리 동명여고 딸내미는 동명여고 지금 이런 승합차를 딱 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3월 둘째 주에 내신이 개강을 해요. 그래서 동명여고 1학년을 위해서는 시간표가 시간표 안 맞아서 못 다나요? 이런 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날 정도로 시간표가 쫙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자, 이때 개강을 하고요. 구체적 시간표는 잠시 뒤에 안내를 드릴 거고 결국 이 레이스에서 저 뒤에 서영고, 서성안이, 동건, 중경외시, 동건, 홍숙이라고 하는 라인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동명여고 라인에서 저 대학을 향해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시적으로도 보시고 지금 이렇게 우리만의 어떤 뷰로도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내신 분석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